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가구 업종과 GFA 마케팅 전략인데요. 가구 단순히 기능적으로만 고려해서 구매하는 제품은 아니죠. 가구는 단순히 우리 삶을 완성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가구는 우리 삶의 건강을 완성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아주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가구를 온라인에서 팔고 또 마케팅하는 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비싼 가구를 누가 인터넷으로 사냐? 우리 가구는 실물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지? 또 수많은 경쟁사 사이에서 우린 브랜드만 돋보이게 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퍼포먼스를 투자한 만큼 광고비만큼 성과를 내는 게 목마르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그 해답을 네이버 GFA에서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그 GFA가 가구 업종에 딱 맞을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실무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님 최근에 가구 구매하신 거 있으신가요? 저는 무드등 구매해봤습니다. 무드등. 요즘 가구가 진짜 온라인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정보 탐색을 많이 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이런 온오프라인을 잡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목차로는 크게 4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씩 달리지만 가구 업종 마케팅은 다른 업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 업종 퍼포먼스 4개는 GFA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GFA가 어떤 매체인지 매체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 GFA에서 성과를 내는 전략, 네 번째는 이제 GFA 소재나 뭐 캠페인, A/B 테스트 이렇게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구 업종 마케팅이 다른 업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관여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가구를 단순히 옷 한 벌 사는 것과는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이사, 결혼 등 특정 이벤트와 맞물려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가격대도 좀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여러 정보를 탐색하고 후기를 비교하며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보면서 제품을 사용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거의 메타 광고를 통해서 충동 구매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가구 업종은 충동 구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구 업종은 특히 침대나 뭐 소파 같은 거는 구매 주기가 엄청 긴 편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침대를 한번 사면은 적어도 한 최소 2년? 3년은 사용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 업종에서는 이런 고관여 제품과 여기 한번 클릭해주세요. 구매 주기가 긴 상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신규 고객들을 유입시켜야 된다는 그런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각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점인데요. 사진 한두 장으로는 가구의 질감이나 색감이나 사이즈감을 정확히 전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간에 어떻게 배치될지, 우리 집 분위기랑 어울릴지 이렇게 상상하는 것도 어려운 환경을 가졌는데 따라서 랜선 집들이 쇼룸 투어 같은 콘텐츠가 인기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제품 정보보다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고 간접 경험을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 콘텐츠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각적 콘텐츠 죄송합니다. 시각적 콘텐츠 때문에 저희가 GFA를 들고 온 거기도 하고, 이런 가구 업종은 특히 인테리어 같은 거는 자신의 그런 추구미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겠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에게 맞는
그런 배너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배송이랑 설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요. 가구는 배송이랑 설치 과정이 되게 복잡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스크래치는 안 날지, 전문 기사님이 친절하게 설치를 해주실지 이런 구매 후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그 배송 설치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메시지가 담긴 소재로 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가구업종 광고주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냥 상품만 띡 배송을 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직접 들어오셔서 해주시거나 뭐 무타공 설치나 이런 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꼭 이런 거에 대해는 랜딩 페이지, 상세 페이지 상단에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직접 와서 설치를 해주는데 만약에 그냥 공짜로 설치를 해준다, 배송비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저희 가구업종에서는 되게 큰 경쟁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송 설치 관련해서는 상세 페이지 상단에 노출시키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구 업종은 특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단순히 노출을 많이 하고 클릭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데요. 그 소비자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네, 이때 바로 GFA가 가구 업종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GFA가 가구 업종에 왜 필요한 건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 GFA를 포털 뉴스면에 나오는 일반 배너 광고쯤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GFA는 단순히 보이는 광고를 넘어서 가구 업종에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GFA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FA는 네이버의 광범위한 트래픽을 활용하는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인데요.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 지면, 예를 들면 네이버 앱, 웹툰, 스포츠,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정말 다양한 곳에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가 명확한 구매 의도를 가진 소비자를 잡는 것이라면 GFA는 아직 가구를 검색하고 있지 않는 반면 잠재적으로 가구 구매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먼저 찾아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GFA에서는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잠재 고객에서 키워드 타겟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이버에서 만약에 뭐 이사, 혼수 침대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배너 광고가 한 번 더 타겟팅 될 수 있는 그런 리타겟팅까지 가능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구 업종에서 왜 GFA를 주목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시각적 소통의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GFA는 이미지, 동영상 등의 비주얼 소재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가구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공간 활용 같은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텍스트 광고로는 사실 불가능한 요소가 좀 있잖아요. 간접 시향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간접 가구 체험을 소비자들에게 드리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재를 제작할 때 단순히 가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구가 놓여져 있는 전체적인 공간, 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가구의 디테일한 질감을 담은 영상으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장점이 이사 계획이 있거나 인테리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고객에게는 GFA가 초기 단계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됩니다. GFA의 인지도 트래픽 캠페인이라는 것을 활용하면 당장의 판매는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인지도 형성과 선호도 구축에 목표를 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캠페인에서 확보한 잠재 고객이 나중에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네이버가 아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나이, 성별, 지역뿐만 아니라 관심사나 라이프 스타일, 또 검색 이력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정교하게 타겟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혼 가구를 찾는 20, 30대 여성 또는 이삭 관련 콘텐츠를 최근 열람한 사용자, 이런 식으로 특정 잠재 고객층에게만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전달해 드리면, 우리 가구의 주요 구매층은 누구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면은 타겟팅을 설정하는 데 되게 편리하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구 업종, 왜 GFA를 주목해야 하는가?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GFA는 단순 제품 광고를 넘어서 브랜드 스토리, 철학, 가구 제작 과정 등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풀어내어 소비자에게 우리 가구만의 특별함을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 가구가 아닌 브랜드를 구매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구인지보다 어떤 가치를 주는 가구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휴식 공간, 환경을 생각하는 가구 등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타겟팅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런 가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충동 구매가 없고 되게 많은 브랜드를 탐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GFA에서 그 웹사이트 타겟이라고 저희 쇼핑몰에 들어왔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번 더 리타겟을 할 수 있는 타겟팅이 있는데, 그걸 한번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어서 말씀드릴 캠페인에서도 이런 타겟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영상 소재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사실 GFA의 장점을 100% 활용할 수 없는데, 움직이는 영상으로 가구의 실제 느낌이나 질감, 공간 활용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를 360도로 돌려서 보여주거나 특정 기능을 클로즈업하는 제품 중심 영상이나 가구가 실제 공간에 놓여 있을 때 분위기를 담은 인테리어 필름 같은 공간 연출 영상, 또는 실제로 가구를 사용하면서 얻는 편안함이나 즐거움, 편리함을 보여주는 사용자 경험 영상, 또 뭐가 있을까요? 가구 제작 과정에서 장인의 정신이나 브랜드 철학 등을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브랜드 스토리 영상. 이렇게 다양한 영상 소재를 활용하여 소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 소재의 경우 시작 3초가 매우 중요한데요. 시청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강력한 후킹 장면으로 시작해서 가구 비포 애프터, 가구를 고르는 꿀팁, 내 방 꾸미기 등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과 함께 구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요즘 어떤 소재가 GFA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타겟팅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검색해볼까요? 보드등? 이렇게 만약에 웹사이트를 저희가 들어왔다, 퍼블리크를 통해서 들어왔다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뭐 관심 알림 받기를 누른다던가 아니면 찜을 한다던가 관심 받기를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그런 모수들을 취합해서 GFA에서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마 지금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 이게 GFA가 여기도 뜨고 이게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거. 제 아이디를 공개하게 됐네요. 아이고. 아이디 있으세요 혹시? 네.
됐습니다. 지금 이른 시간대라 그런지 노출이 안 되네요. 아 알았다. 여기서 들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오네. 제가 GFA가 실제로 노출되는 지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아마 크게 뜨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통합 검색 여기 딱 창에 이거는 롤링 배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GFA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계약 형식으로 하는 배너 지면이고 보통은 여기 로그인 창 밑에 이렇게 지면으로 뜨거나 아니면 카탈로그 형식으로도 뜨거든요. 특히 리타게팅 할 때는 이런 카탈로그 상품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같은 것도 그 모바일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요즘 네이버에서도 쇼츠를 많이 올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동영상 소재나 되게 인스타 릴스처럼 그런 동영상 소재도 GFA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재랑 캠페인에 대해서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전략적인 타겟팅을 설정하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일단 관심사 타겟팅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가 분류한 관심사 중에 가구 인테리어, 주거 부동산, 홈 리빙, 결혼 웨딩 등 가구 구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팁은 너무 타겟팅을 넓게 잡지 마시고 우리 가구 스타일, 예를 들면 뭐 북유럽 스타일, 미니멀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이런 스타일과 관련된 특정 관심사를 고려해서 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타겟팅을 진행할 때는 보통 처음에는 저는 거의 넌 타겟으로 풀어두는 편이거든요. 아예 타겟을 잡지 않고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방식대로 이제 계속 좁혀 나가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거기서 약간 성과가 좋았던 케이스가 있었어서 그리고 만약에 전환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하시면 그냥 넌 타겟 하나, 관심사 한 2개 정도 이렇게 잡고 한번 A/B 테스트를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저는 관심사를 딱 걸어놨을 때 크게 퍼포먼스를 난 게 없었어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관심사 타겟팅 두 번째는 검색 키워드 타겟팅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가구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던 사용자들을 타겟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구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던 사용자는 이미 가구에 대한 니즈가 비교적 명확한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지 않고 타겟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침대, 소파와 같은 일반 키워드 외에 수입 매트리스 추천, 거실 인테리어, 신혼 가구 패키지 등 좀 더 구체적인 키워드를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GF에서 키워드 타겟팅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가구업 쪽은 생각보다 시즈를 많이 타기 때문에 막 한창 이사철이나 막 신혼, 결혼 많이 하는 그런 봄이나 가을쯤 있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침대 이런 게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뭐 혼수 침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신혼부부 매트리스?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 타겟팅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사 타겟팅, 마지막이 리타겟팅인데요. 우리 웹사이트를 방문했던 고객이나 특정 가구 페이지를 열람했던 고객에게 광고를 다시 노출을 시키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위시리스트 추가 고객이나 장바구니 담은 고객같이 특정 액션을 취한 고객에게 특별 할인 메시지를 담은 소재를 보여주면은 이를 통해서 또 전환율도 올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리타겟팅 할 때는
모든 매체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꼭 소재에 할인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봤는데 구매 안 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뜨는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은 계속 보고도 구매 안 하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세일이에요 라든지, 이런 거 되게 메타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GFA에서는 소재 검수가 조금 빡세기 때문에 문구는 조금 순화해서 너무 메타처럼 자극적이게 하면 안 되고, 지금 뭐 마지막 할인입니다 라든지, 진짜 마지막 할인이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그런 할인적인 문구를 넣어서 리타게팅을 진행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GFA 실전 전략 세 번째, 랜딩 페이지인데요. 사실 광고를 클릭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GFA 광고를 클릭했을 때 진짜 아무리 광고가 좋았어도 랜딩 페이지가 잘 꾸며져 있지 않으면은 저는 구매를 하지 않는데요. 랜딩 페이지 전략은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품질 이미지 영상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때 상세 정보를 기입을 할 때 소재, 사이즈, 관리법, 배송 설치 안내 등 소비자가 궁금해할 정보를 아주 명확하고 보기 좋게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고객 후기나 실제 사용 사진을 활용한 후기 페이지 활성화인데요. 실제 구매자들의 제품 사진이 담긴 후기 페이지를 통해서 구매를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CTA 버튼인데요. 온라인 구매가 부담스러운 고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고객에게 오프라인 접점이나 상담으로 유도하는 CTA 버튼을 배치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탈을 줄일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매장을 더 중점으로 하시는 광고주분이 계신데요. 온라인에서 유입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구매까지 이어지기엔 솔직히 되게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뭔가 앞서 가진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랜딩 페이지에 저희 대리점 소개 같은 거 있잖아요. 대리점 위치 정보나 이런 거를 지역 타겟으로 소재를 만들어서 한번 돌려보면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대리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지역 타겟으로 한번 랜딩 페이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B 테스트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마케팅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자사에 맞는 최적의 소재를 찾아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GFA는 다양한 요소를 테스트하기 아주 좋은 플랫폼인데요. 어떤 요소를 A/B 테스트해야 되는지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광고 소재입니다. 브랜딩 영상이나 공감형 영상 둘 중 어떤 거를 활용을 할지, 최대 할인 메시지 문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메시지 중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될지, 또는 클로즈업 사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 풀샷 사진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소재를 A/B 테스트를 통해 A/B 테스트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타겟팅 A/B 테스트인데요. 연령대나 성별, 우리 가구에 반응하는 핵심 연령층은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연령대가 맞는지 초반에 좀 러프하게 세팅을 하여 그 연령대를 좁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일 시간대가 있는데요. 가구 구매 잠재 고객이 언제 GFA 광고에 더 활발하게 반응을 했는지 이렇게 세팅을 통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랜딩 페이지 A/B 테스트인데요. 원페이지 상세 페이지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또는 여러 섹션으로 나뉜 페이지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해봐서 어떤 A 소재나 B 소재 중 어떤 소재가 더 반응이 좋았는지 이게 탐색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안 적었군요. 페이지. 홈페이지. 끝.
옵션이 있는 페이지. 사실 이런 A/B 테스트라고 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냥 뭐 며칠 돌려보다가 성과 안 나오면 그냥 끄고 성과 잘 나오는 것만 두면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런 테스트 하실 때도 뭔가 저희는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한 광고 세트 안에 소재를 다 넣지 않고 광고 세트마다 소재를 다 분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 레이어가 다른 소재가 3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광고 세트를 3개를 만들어서 그 한 개씩 따로따로 1 예산을 배분해서 세팅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같은 예산 안에서 어떤 소재가 성과가 좋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한 광고 세트에 소재를 3개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성과가 좋은 소재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소재를 오프하는 기준은 거의 최소 2, 3일만 봐도 조금 성과가 안 좋아 보이는 건 눈에 보이긴 하는데 확실히 보시려면 평일이랑 주말이 한 번씩 다 돌아가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일이랑 주말이랑 또 CPC 차이나 소비자들이 누르는 이런 보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평일 5일 한번 테스트하고 주말 이틀 테스트하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A/B 테스트 진행하는 팁을 몇 가지 더 드리면 하나의 변수만 변경을 하는 것보다 동시에 하나의 변수만 변경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요소를 바꾸면은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어떤 성과가 좋았는지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타겟팅, 예산 이렇게 타겟팅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하나의 변수만 변경을 해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가 충분한 기간이랑 예산을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이제 충분한 기간이랑 예산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너무 짧은 기간 동안 기간이나 적은 예산으로만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 정도?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노출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해야 A/B 테스트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테스트 후에는 노출수, 클릭률, 전환율 같이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해서 어떤 조합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한 게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런 가구 업종들은 좀 데이터를 볼 때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고관 제품이기도 하고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진짜 한 대 팔렸는데 갑자기 로아스 2000%, 1000%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구업종 데이터 분석에서는 솔직히 로아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전환율이나 전환수 그리고 클릭률, 소재에 대한 클릭률도 소재 테스트에서 자주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구업종 하시는 분들은 로아스에 너무 집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은 로아스도 봐야 되긴 하지만 뭐 진짜 한 대 팔리는데 40만 원, 50만 원짜리 상품들은 너무 로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며칠까요? 30분.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 우선 이런 가구업종 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될 점이 고관의 상품이고 구매 주기가 긴 상품이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신규 고객을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되는 업종이기도 하고 다른 업종들보다는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진짜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으로 실제 보거든요. 자기가 사는 공간에 둘 거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포인트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업종이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배너 광고의 시각 감각의 중요성과 뭐 배송 설치에 대한 경쟁력도 광고에서 녹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GFA를 저희는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가구 업종은 GFA만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에서는 GFA에서 성과가 잘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GFA를 가져온 거고 성과를 내는 전략 가진대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재를 제작할 때 가구를 배치한 이미지가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무드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그런 가구 업종의 톤 앤 매너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충동 구매가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고객에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GFA는 전 타겟팅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별, 라이프 스타일, 연령대, 뭐 웹사이트 타겟이라든지 잠재 고객까지 찾아가서 저희 구매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팅단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여기는 소재를 제작하실 때는 인테리어 영상이나 만약에 약간 이런 자취방 5평에 이렇게 뭐 발 디딜 틈도 없던 곳에서 저희가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라는 이런 비포 애프터 영상 있잖아요. 이런 영상 같은 거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톤앤 매너가 맞다면 이런 소재도 한번 사용자 경험 영상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관심사는 가구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사나 부동산 쪽도 괜찮고 특히 키워드 타겟팅은 꼭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가 중점이시라면 카탈로그 캠페인도 한번 활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랜딩 페이지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상세 페이지에서 전환율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클릭률은 높은데 다 상세 페이지에서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하냐도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재 A/B 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 이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가구업종 GF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구업종에서도 되게 다룰 수 있는 매체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매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기 위에 있는 네임카드로 연락 주시면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가 있을까요? 또 가구 업종에는 여러 개가 많잖아요. 뭐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조명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맞춰볼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4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가구 업종에서 퍼포먼스 내기에는 GFA가 맞다? 에 대한 저희 답변은 바로 맞다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가구 업종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GFA의 강점인 시각, 탐색, 정교한 타겟팅, 그리고 브랜딩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당장의 매출 전환만 바라보기보다는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구매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고객 여정을 상세하게 관리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GFA를 활용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구업종 GFA 전략에 대한 더 깊은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 박가진 오정현 마케터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
박가진? 오승현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